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아주 오래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다들 아실 텐데 쉘브르의 우산. 이게 넷플릭스에 걸려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봤습니다. 이 영화 되게 오래됐죠. 1964년에 만들어졌는데 무려 제가 태어나기 10년 전에 제작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 보면서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피천득의 인연이라는 수필에 쉘브르의 우산이 짧게 한번 언급이 되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인연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됐는데요. 쉘브르의 우산과 피천득의 인연, 공통점이 하나 있죠. 추억은 그냥 추억으로 놔둬야 된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 혼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짧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먼저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인연이라는 작품에는 아사코라는 여성이 등장하죠. 피천득 선생이 도쿄에서 아사코를 3번에 걸쳐서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아사코가 소학교 1학년일 때 아주 어릴 때 피천득 선생이 도쿄에 갔을 때 만나게 되죠. 당시 피천득은 17살이었습니다. 이때 피천득 선생은 아사코를 스위트피에 비유를 했습니다. 아주 어리고 귀여운 꽃 같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아사코가 대학생이 됐을 때입니다. 대학교 3학년일 때 피천득 선생이 다시 도쿄를 방문했고 아사코를 만나게 되죠. 이때는 아사코를 청순하고 세련돼 보이는 영양이 되어 있었다. 네, 이렇게 말을 했죠. 영양이 뭐지? 네, 교과서에서 이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 다들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영양은 윗사람의 딸을 뜻하죠. 영애라는 말로도 대체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천득 선생은 아사코를 이때는 목련꽃에 비유했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쉘브르의 우산이 한번 언급됐었죠. 그 대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도 토요일이었다. 저녁 먹기 전에 같이 산보를 나갔다. 그리고 계획하지 않은 발걸음은 성심여학원 쪽으로 옮겨져 갔다. 이 성심여학원이 아사코가 다니고 있는 학교인 거죠. 캠퍼스를 두루 거닐다가 돌아올 무렵 나는 아사코 신장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만났을 때 아사코가 소학교 다닐 때 그때도 학교로 산책을 갔었거든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때 아사코가 자기 신장 안에 들어있는 하얀색 신발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었죠. 그 기억이 나서 피천득 선생이 너의 신장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는 무슨 말인가 하고 나를 쳐다보다가 교실에는 구두를 벗지 않고 그냥 들어간다고 하였다. 근데 아사코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자기가 신장에서 하얀 신발을 꺼내서 자랑했던 그 사실을 이젠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뛰어가서 그날 잊어버리고 교실에 두고 온 우산을 가지고 왔다. 지금도 나는 여자 우산을 볼 때면 연두색이 고왔던 그 우산을 연상한다. 쉘브르의 우산이라는 영화를 내가 그렇게 좋아한 것도 아사코의 우산 때문인가 한다. 네, 여기서 쉘브르의 우산이라는 영화가 한번 등장하죠. 아사코와 나는 밤 늦게까지 문학 이야기를 하다가 가벼운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새로 출판된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세월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 같다. 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느낌입니다. 요즘 말로 썸 타는 느낌. 네, 이게 전반적으로 깔려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서 두 사람은 도쿄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게 1954년입니다. 미국의
가던 길에 피천득 선생이 도쿄에 들렸던 거예요. 그간 많은 일이 생겼죠.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조선이 해방됩니다. 또 한국전쟁이 일어났었죠. 그 세월만큼이나 그리고 그간 있었던 많은 일만큼이나 아사코도 변해 있습니다. 아사코는 일본인 2세, 그러니까 일본계 미국인을 뜻하는데 미군 장교하고 결혼한 상태였고요. 메가더 사령부에서 번역일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이때 아사코의 모습을 피천득 선생은 시들어가는 백합이라고 표현을 했죠. 버지니아 울프의 세월이라는 소설을 이야기한 지 10년 세월이 흐른 사이에 아사코는 이렇게 변해 있었다라는 거죠. 목련꽃 같던 아사코가 이제 시들어가는 백합이 된 겁니다. 아사코는 분명 아직 싱싱하여야 할 젊은 나이인데 여전히 백합 같아야 하는데 그런데 시들어가고 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쓰죠. 이게 인연을 읽을 때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아사코와 나는 3번 만났다. 3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네, 이런 만남 한 번쯤은 하시지 않나요? 비단 그 대상이 사람이기만 하겠습니까? 추억의 장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릴 적 기억을 담고 있는 산동네, 그 동네를 다 커서 가봤더니만 그 동네가 아파트촌으로 바뀌어 있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제가 갖고 있던 추억이 다 날아가 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럴 때 생각하게 되죠. 아니 간만 못하다. 네, 그렇습니다. 안 갔으면 추억이라도 남아있을 텐데 근데 가서 보는 바람에 그 추억마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니 만났으면 좋았겠다 싶은 그 마음, 피천득의 인연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쉘브르의 우산도 피천득의 인연과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게 되고 여자가 임신을 하죠. 근데 남자가 군대를 가게 됩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졌던 당시 배경이 프랑스가 알제리하고 전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징집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이야기하죠. 안 보면 멀어지게 됩니다. 딱 들어맞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남자가 없는 사이에 여자에게 다른 남자가 구애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자는 결국엔 그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세월이 좀 흘러서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척 인상적이었는데 남자가,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온 남자가 지금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을,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애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 아이예요. 이 주유소를 우연히 여자가 들리게 됩니다. 자동차 타고 가다가 우연히 기름 넣으러 이 주유소에 들어간 거예요. 옆자리엔 딸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둘이서 좋아했을 때 생긴 아이인 거죠. 둘이 얼굴을 마주 보게 되고 너무 놀라죠. 우연히 만났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여자는 아이를 차에 잠시 앉혀두고 주유소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짧은 대화입니다. 남자는 그간 있었던 일을 짧게 이야기하죠. 자신이 결혼했다는 이야기, 아이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자는 혹시 딸아이를 한번 만나보겠느냐? 네,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남자는 괜찮다라고 말해버리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자는 무덤덤하게 그러냐? 네, 이렇게 받아들이죠.
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둘은 별다른 인사도 하지 않고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남자의 아내와 아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나갔다가 다시 주유소로 돌아오게 되고요. 남자는 자신의 아내와 키스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놀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차라리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게 되는 그런 결말이었습니다. 피천득의 인연과는 차이가 좀 있죠. 피천득은 보고 싶어서 일본에 갔다가 아우 괜히 왔다 라는 느낌을 가진 거고, 쉐브르의 우산에서는 잊고 살려고 했는데 우연히 마주치게 된 거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결과는 같죠. 차라리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 라는 결과는 같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쉘브르의 우산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만든 영화가 라라랜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라라랜드가 이 쉘브르의 우산하고 느낌이 참 비슷한 영화였구나 싶더라고요. 일단 두 영화 전부 다 뮤지컬 영화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 라인도 좀 비슷하고 색감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쉐브르의 우산을 보면서 저 노래가 이 영화에서 나왔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들었었거든요. 진짜 노래 좋더라고요. 라라랜드도 음악이 정말 죽이잖아요. 오늘 빨리 이 영상을 편집해 놓고 저는 라라랜드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라라랜드, 쉐브르의 우산, 그리고 피천득의 인연 모두가 각각 떨어져 있는 작품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쭉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선 같은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참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